안녕하세요. 의자맨TV의 한의학 박사 이승훈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목에 가래 걸림, 후비루라 하기도 하죠. 목에 가래 걸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목에 가래 걸리면 어쩌다 한 번씩 걸리면, 해가 바탕내면 되지.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나.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. 이게 계속 심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렇게 되면 계속 킥킥거리면서 바탕내야 되죠.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 나는 불편한데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되니까 이게 피하게 되고 심리적인 위축이 되고요. 특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, 상담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은 이게 일하는데 완전 방해가 됩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나 미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어쨌든 목에 가래가 걸리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한 군데만 가서 그거라 그래서 치료했는데 안 나았다. 이제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목에 가래 걸리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비염 때문에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걸리는 경우입니다. 이걸 우리가 후비루라 그러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콧물이 고여서 막히는 부위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.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는데요. 코 앞쪽에 코가 고여서 막히게 되면 풀면 나옵니다. 그죠? 그런데 코 뒤쪽에 코가 고여서 막히면은 이게 깊숙이 있기 때문에 풀어도 잘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콧물이나 이런 건 없는데 코 막힘이 있고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 그럽니다. 그러면서 뒤에 고여있던 가래가 누워 자게 되면 특히 더 이렇게 뒤로 흘러 넘어가죠. 그래서 아침에 가래가 많이 더 걸린다 그럽니다. 이제 물론 더 심한 분들은 낮에도 자꾸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걸리게 되고요. 그렇죠? 그래서 후비루 때문에 목에 가래가 걸리는 게 하나 이유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가래가 걸리기도 합니다. 자, 역류성 식도염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역류가 되고 좀 찌릿하고 그래서 여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목에 자꾸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목에 가래가 걸리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역류성 식도염은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. 소화가 잘 되는 분들도 역류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. 소화가 잘 안 되더라도 역류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역류성 식도염이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역류성 식도염이 내과 선생님들이 치료하기에 쉽지 않은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텔레비에 선전하듯이 예전에는 겔포스, 요즘은 게비스콘 같은 약을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 먹을 땐 괜찮은데 안 먹으면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약의 원리가 약간 심장에 부담을 주는 이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장복을 하게 되면 가끔 환자들이 내 가슴이 좀 답답하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역류성은 치료가 잘 되거든요.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,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. 이거를 매혹기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신경이 좀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이렇게 뭔가 좀 깔끔한 거를 원하는 이런 분들이 자꾸 목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는 받으면 나오지는 않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병을 우리가 환자분한테 상담을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거를 있다면 다 치료해야 되고 그 중에 한 개만 있으면 한 개만 치료하면 됩니다. 그런데 역류성은 비교적 치료가 잘 되고요. 그 다음에 매획기가 좀 더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.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비염으로 인한 후비루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. 이렇게 참고하셔서 목에 가래 걸림은 치료를 하시면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. 감사합니다.